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입차 사기를 위한 광고와 영상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지입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님들께 피해 사례 제보도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고요. 세상에는 아주 나쁜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피, 땀, 눈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배 아파서 못 보겠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피해자였고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우선 저의 이런 생각을 응원해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우리 트러커 김씨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군산 이물류가 행한 지입 사기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 이 자료를 영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로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일을 꾸며내지 않을 거란 건 약속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에 소재한 이물류, 아마 화물하시는 형님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업체입니다. 상당한 역사를 가진 업체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업체가 아주 유명한 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A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A 사장님 역시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졌지만 가장이란 존재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던 와중 생활정보지에 게시된 군산 이물류의 광고를 접하게 되시죠. 모 대기업의 특정 지역 간 왕복운행, 주 5일 근무, 월 700만원 완제급. 여기서 완제급이란 모든 경비, 예를 들면 주유비, 도로비 이런 것들을 제하고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즉 광고대로라면 뭔 짓을 하던 한 달에 700만원이라는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700만원에서 차량 할부, 보험료, 지입료, 차량 유지비, 예를 들면 엔진 오일, 타이어 교환 700만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정말 순수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A 사장님은 이 광고를 보고 군산 이물류와 면접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 당시에도 광고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그 말을 믿고 계약에 이르게 되십니다. 타타대우 프리마 9.5톤 초장축 모델, 그리고 여기에 가변축과 윙바디 특장을 거쳤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제하지 않더라도 1억 4천 초반이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차주님의 고소장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1억 4천 초반이면 구매 가능한 차량을 군산 이물류는 1억 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략 4,500만원 가량이 부풀려졌죠. 하지만 이 부분을 프리미엄, 피, 로열티 또는 권리금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배고파. 군산 이물류의 영업권이니 그 금액이 좀 과하다 할지라도 감안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A 사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셨습니다. 납득이고 의문이고 하실 수도 없었던 게 그냥 차값이 원래 그런 줄 아셨던 거죠. 누구나 다 1억 8,7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4,500만원은 특장을 거치면서 뻥튀기 되었습니다. 각종 자재들을 갖다 붙이며 소위 말하는 업견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참고로 이 뻥튀기 된 견적서에는 경고항등이 47만 3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대거리가 15만원이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견적서를 발행할 땐 정상적인 특장 회사라면 의문을 가지겠죠. 하지만 별 문제 없이 발행된 것에는 특정 회사도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업 견적으로 뻥튀기 된 금액은 고스란히 군산 이물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 사장님이 고소를 진행하며 확인한 결과 실제로 군산 이물류에서 특장 업체로 지급한 금액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대략 2,000만원 가량을 군산 이물류가 편취하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A 사장님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억 8,700만원짜리 타타대우 프리마 9.5톤 초장축 윙바디 그리고 가변축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모 대기업의 특정 지역 간 왕복운행, 주 5일 근무, 월 700만원 완제급,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초기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화물 운수업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차를 굴리기 위한 기름값도 초기 자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A 사장님께서는 차량 구매를 캐피탈 전액 할부를 하신 만큼 여유 자금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 부가세 환급금. A 사장님이 지불하신 차량 가격 1억 8,70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A 사장님이 구매하신 차량은 사업용 차량이기에 이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급금은 당연히 차주의 몫이죠. A 사장님은 환급받을 부가세 약 1,800만원을 사업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충분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 유명한 우리 귀여운 군산 이물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고픕니다. 특장을 통해 2천만 원을 쳐드셨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목구녕까지 쑤셔넣은 그 2천만 원에 대해선 A 사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슈킹을 해야겠죠. A 사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사전에 작성한 위임장을 근거로 군산 이 물류가 바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삼킨 대략 1,800만 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각종 명목을 붙여서 편취를 합니다. 가맹비, 취등록세 이런 거는 당연합니다. 세금은 말할 게 없죠. 그리고 가맹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권리금 이런 걸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사장님은 고정된 물량을 약속받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부분들 여기 보시면 군산 이 물류의 광고 스티커를 A 사장님 차량 윙바디에 부착하는 비용도 가져가네요. 근데 이건 되려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다못해 24시콜도 광고비를 주는데 자 그리고 아대, 깔깔이, 고인목 근데 씨발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다. 이런 거는 희망물류도 그냥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게다가 이 새끼들은 이걸 다 현금 처리했어요. 증빙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됐고요. 알겠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나도 지쳤습니다. 다 털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00만 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다 털어가고도 부족분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명세서 보시면 아니죠, 여기는 부대비용 사용 합의서라고 적혀있네요. 이 합의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약 500만 원 가량의 부족분이 생겼네요. A 사장님 저희가 다 털어갔지만 그래도 500만 원이 모자르다. 하지만 사장님은 당장 여유자금이 없으시니 그 500은 분할해서 받겠다. 매달 드려야 할 700에서 20만 원씩 제하고 드리겠다. 군산 이 물류에서 A 사장님께 전달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 털어갔다고는 표현 안 했죠. A 사장님은 군산 이 물류의 배려라 생각하고 고마워하십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군산 이 물류는 대략 4,300만 원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니죠, 정확히는 3,800만 원을 맛있게 드셨고 500만 원은 조금씩 아껴 먹기 위해 모셔두었습니다. 폭풍 같은 슈킹 작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완제급 700을 위해 약속된 노선을 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귀여운 너무나 고마운 군산 이 물류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A 사장님 완제급으로 일하기로 하셨지만 사장님은 아직 초보시기 때문에 바로 완제급으로 하시면 힘드실 수 있다. 그러니 당분간은 매출제로 적응부터 하시고 그 이후에 완제급으로 변경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약속한 모 대기업의 고정 노선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그냥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며 배차하는 대로 움직여보려 합니다. 콜바리와 다를 바 없는 떴다방 수준의 배차지만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되려 A 사장님은 군산 이 물류 측이 한 또 한 번의 배려에 고마워하십니다. 자 매출제를 시작합니다. 매출제는 말 그대로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매출 500만 원을 올리면 그에 맞게 나의 수입은 적을 것이고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면 또 그에 맞게 나의 수입은 올라갑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들더라도 잘 버티겠다 각오했습니다. 차에서 쪽잠을 자며 고생을 하더라도 내 마누라, 내 자식들은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단잠을 잘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됐습니다. 자 매출제 시작. 그런데 회사에서 하루에 한 건만 배차를 해줍니다. 적응하라고 배려해주는 건가? 혹시 요즘 일이 많이 없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지만 일단 배차해주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매출제로 일했을 시에 이 회사가 가져가는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4에서 7% 수준입니다. 그런데 군산 이 물류는 무려 20%가 넘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콜발이하고 계시는 우리 트러커 형님들 24시콜에 공유되는 알선소들 보면서 강도라 그러셨죠? 이 새끼들은 도적입니다. 도라의 정신병자들이에요. 이러다간 할부금도 납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사장님은 회사에 요청하시죠.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으니 처음에 약속하신 완제급 그 일을 하겠습니다. 700을 벌어야 되잖아요. A 사장님 적응 끝나신 것 같으니 이제 제대로 일을 시작해 보시려 합니다. 자 완제급 시작. 갑자기 회사에서 배차를 미친듯이 막 해줍니다. 하루에 장거리만 최소 2건입니다. 하루 주행거리 700에서 800km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상하차 시간에 쫓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A 사장님은 버티시죠. 버티다 보면 적응도 될 것이고 버텨야 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배차가 늘었는진 의문이지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제급 급여가 지급되었겠죠. A 사장님은 들뜬 마음으로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금액 550만원, 550만원, 7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군산 이 물류에 문의를 하셔야죠. 그에 대한 군산 이 물류의 답변. 사장님 완제급 700만원 중에 100만원은 유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번 달 운송거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머지 600도 모두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답변을 들으신 A 사장님 계약서를 살펴봅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유가 보조금이요 당연히 A 사장님의 몫입니다. 국가에서 화물
어떤 운송업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입에 포함시켰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보조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보조금이 100만원인데 입금된 금액과 내가 사용한 주유량을 체크해보니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군산 이 물류만의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계산 방식으로 유가 보조금조차도 편취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 빵꾸난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군산 이 물류는 처음에 눈탱이 친 것도 모자라서 아주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슈킹을 하고 있었던 거죠. A 사장님, 이제 이상을 감지하십니다. 계산기를 꺼내봅니다. 유가 보조금 슈킹 당한 것과 부족분 분할 상환을 포함하여 차량 할부, 지입료, 보험료 등등 최소만을 뺐는데도 내수중에 남는 돈은 13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A 사장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장님과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사장님들의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매출제에선 하루 한 건 배차하던 일이 완제급으로 바뀌고 난 뒤엔 폭풍 배차가 되었던 것도 그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매출제에선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다는 게 완벽히 그렇진 않고 여기에서도 장난을 하지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매출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군산 이 물류는 장난질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물론 건당 수수료가 20%라는 살인적인 득도 보도 못한 지랄을 하지만 어쨌든 완제급보단 회사 측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있어도 매출제 기사보단 완제급 기사에게 더 배차를 합니다. 완제급에선 매출을 숨길 수 있거든요. 방금 내가 운송한 일이 20만원짜리인지 50만원짜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0만원치 일을 했는데 700만원만 받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군산 이 물류에선 A 사장님을 그냥 막 굴려대도 7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게다가 100만원은 유가 보조금이니 6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난질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완제급으로 바뀐 순간 폭풍 배차가 이루어졌던 거죠. 완제급이라 좋아했던 게 사실은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산 이 물류 최선을 다해 뽑아먹습니다. 쪽쪽 빨아먹습니다. 이제 A 사장님은 차값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십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알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발생했던 부족분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형님들, 이런 사장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또 한 분이 발생하셨고요. 지난 시간들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장님들이 법정 싸움을 하셨습니다. 군산 이 물류 그 과정에서 계속 진화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송사를 거치며 불리한 조항들은 빼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씨 형님과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장님들만 세 분이세요. 그런데 세 분 다 계약서가 다르십니다. 피해 금액도 다르시고요. 좀 더 쳐도 되겠다 싶은 사장님은 더 때리고 좀 단단한데 싶으면 덜 때렸습니다. 심지어 군산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사장님께 편취했던 금액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빽이 있으니까 귀찮은 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한 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흥분한 상태로 운전하시다가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구속되셨습니다.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운전하며 찾아가던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한 분은 고소와 개인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200km를 주행하고 차량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억이 날아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고요. 이분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 사장님들 모두 내가 힘들어도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실 분들입니다. 큰돈이 들어가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애써 견뎌가며 그런 간절함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돌아오는 게 이런 상황들이라면 저는 제 자식에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하여 배불리는 새끼들은 인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 부디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려주셔서 더 이상은 군산 이 물류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도 피해자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군산 이 물류, 군산 다녀오는 길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 형님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백 개의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은 소중합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다른 것까지도 제쳐두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마음이 충분히 형님들께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영상이지만 전달은 되셨다고 믿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님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